저는 전북에서 그 조각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계기는 고등학교 이후에 다른 길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꾸준하게 지켜왔던 게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집안 형편이 이렇게 녹록치 않아서 그 비싼 비용을 내면서 미술학원을 다니고 할 만한 형편이 되지는 않았지만 화실이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 작가로서 살아가고 있는 선배들이 자기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조그맣게 운영하는 화실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그림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원래는 회화를 참 하고 싶었어요. 서양화나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저를 가르치던 선생님께서 제 적성이나 평소에 생활하는 걸 지켜보시다가 조각이라는 파트를 이렇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분야여서 굉장히 이렇게 생소하기도 했고 좀 겁나기도 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작품 스타일을 보고 직조 작업이라고도 하고요, 단조 작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텅 빈 공간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즉흥적으로 이렇게 용접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표현해내는 방법을 보고 직조나 단조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철이 가지는 단단하고 차갑고 거칠고 뭐 이런 특성의 물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하는 작업은 불로 달구고 두드리고 그리고 자르고 붙이고 하는 작업들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단단한 물성을 연한 물질로 만들고, 또 이 거친 부분을 아주 온유하게 만들고, 또 이 차가운 물성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표현하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철이 가진 그런 차갑고 좀 거부감 느껴지는 뭐 이런 물성하고는 다르게 좀 따뜻한 이야기를 표현해내기 적합한 재료로 바꿔내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쓰고 버리고 간 철이기 때문에 내 작품에 맞는 형태로 바꿔야만 했어요. 그래서 불로 달구고 두드리고 하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맞는 형태로 철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옛날 우리나라 속담들을 들어보면 굳이 상대에게 흠을 잡거나 욕을 하지 않아도 너무 구수하게 그 상황을 표현하고 이 사람을 꾸짖기도 하고 교훈을 주기도 하고, 이 시대의 어른들이 떠나시고 나면 사라질 속담들이 너무 이렇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속담이라는 것을 주제로 첫 개인전을 준비를 했었어요. 뭐 닭이라든지 소라든지 뭐 또 집에서 키우는 개라든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면 그 동물들이 당연히 등장을 해야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인법적인 표현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표현해내게 된 것 같아요. 한국적인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 작품에 한국적인 건 어떻게 담아내야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긴 시간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국적인 색깔을 쓰고 한국적인 뭐 문양을 넣고 뭐 이런 것만 한국적인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을 해내면 그게 솔직하고 또 한국적인 게 되지 않겠냐라는 답을 얻게 됐거든요. 굉장히 위트 있고 해학적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작품 같은 경우도 사위가 오면 씨암탉을 장모님이 이렇게 잡아주시잖아요. 사위 온다고 반갑다고 씨암탉을 잡는다지만 닭 입장에서는 제 제삿날이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기 위해서 대밭에 숨어서 사위의 걸음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대나무 숲 사이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도망가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좀 위트 있게 담아봤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제작했던 작품인데요. 아빠 닭이 우산을 받고 아래서 막 깨어난 아이를 이렇게 비를 맞지 않게 받쳐주면서 아빠가 늘 곁에 있으니까 걱정 마라고 하는, 작품 제목도 그래요. 걱정 마라는 작품인데 막 깨어났을 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늘 아빠가 곁에 있으니까 걱정 마. 이 아이가 자라서 어느덧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고 이제는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이 아빠가 쫓아다니기 바쁜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산을 들고 뒤를 쫓아가는 모습을 투영시킨 거예요. 40대를 살아가는 제 마음가짐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40이 넘으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됐기 때문에 남자라는 존재를 영원히 철들지 않는 존재라고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세상에 재밌는 게 많고 한눈팔 일이 많습니까? 제 주를 올가매지 않으면, 마음가짐을 올가매지고 이렇게 매일 다지지 않으면
결코 건강한 40대를 살아낼 수 없다는 제 마음가짐을 담아낸 그런 작품입니다. 인생이라는 걸 노름판에 비유해서 표현해놓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학 두 마리가 서로 다른 패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학 같은 경우는 38광땡이라고 노름판에서 가장 높은 수를 들고 있고요. 이 학 같은 경우는 94파토라 그래서 높은 수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때 내 인생에도 한 번 정도는 높은 패를 쥐고 살아볼 기회는 없을까라는 마음과 맨손으로 왔던 마음처럼 그렇게 욕심을 비우고 살자. 그러니까 욕심과 해탈의 마음이 같이 공존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이 육중한 몸의 코끼리가 이 작은 크기의 풍선에 매달려서 나를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 자신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세상에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모두 다 겁내하고 두려워한다면 과연 우리 자신한테 성장이라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행여 실패를 하더라도 아직 젊으니까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다지면서 구상하게 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아무리 작은 풍선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이 절벽에서 몸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형성한 작품입니다. 미술은 기본적으로 언어다라고 생각을 해요. 글을 쓰시는 분들은 활자를 통해서 표현을 해내시는 거고, 음악 하시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소리로 이렇게 표현을 해내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각적인 언어를 통해서 관객들과 소통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작품을 하지 하고 고민하는 순간에 저 깊이 있는 그 잠재의식에서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습관 또는 기억의 저장 창고이기 때문에 이 작가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경험들을 하고 살아왔고 또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작품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평소에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생각이 거기에 미치다 보니까 정말 이 작가는 작품을 하는데 진솔하고 솔직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내가 평소에 살고 있는 모습이 정말 솔직해야 되고 그다음에 진솔해야 되고 관객 앞에 떳떳하게 서려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 그다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작업을 하면서도 생각하고 또 구상을 하면서도 생각을 하고, 사람들 틈에서 제가 살아온 모습, 살아가고 있는 모습, 고민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내어놓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각적인 언어로 관객과 소통하는 일, 이거를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아주 표현 방법을 가진 작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는 제 방법대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소중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짧은 메모나 낙서, 간단히 쓰는 글들과 함께 모아가지고 사집을 한 권 갖게 되는 게 제 최종적인 꿈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늦게 결혼을 하긴 했지만 그림 그리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 작업하는 게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이 많은데 덜 외롭고 덜 고독하게 작업할 수 있게 된 건 제 인생에서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아내와 저는 부부전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꼭 전주가 아니더라도 타 지역에 가서 부부전을 같이 열어가지고 전시를 하고 오곤 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40년 정도를 각자의 자리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살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작품도 계속 하면서도 또 부부전을 준비할 때는 많은 대화를 통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전시장을 채워가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